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MQTT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온도계에서 BLE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ESP32 보드에서 이 온도계가 측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애드버타이징에서 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ESP32는 이제 그 온도를 받으면 그 온도를 우리가 이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버에 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그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모아야 이게 귀중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보고 버리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배다, 그런 것처럼 요즘 이제 빅데이터 세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닌 그냥 이것을 이제 서버 쪽에 모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이때 우리가 이제 MQTT라는 걸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손으로 그린 그림을 이제 다시 한 건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됐고요. ESP32가 서버 쪽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MQTT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MQTT. 그럼 이제 그 MQTT라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 잘 맞도록, 그러니까 즉 인베디드 환경에 잘 맞도록 만들어진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 ESP32, 요게 이제 ESP32 보드잖아요. ESP32 보드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퍼블리싱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뭐 펴내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들 뭐 인스타 계정에 여러분들 사진 올리거나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리거나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퍼블리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ESP32는 퍼블리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집한 온도 데이터를 퍼블리시를 하는 겁니다. 퍼블리시를 하면 그 이제 MQTT 브로커한테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QTT 브로커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자 하는 이제 서버다라고 하면 서버한테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이, 그냥 ESP32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서버로 그냥 저장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ESP32에서 이쪽에 뭐 이제 DB 서버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다이렉트로 넣게 하는 이제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이 중간에 이제 MQTT 브로커 같은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더 이제 요 MQTT 브로커를 사용함으로써 이 ESP32가 올리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더 여러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뭐 서버라든지 뭐 그냥 직접 뭐 이제 모바일 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MQTT 브로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짜는 구조도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제 중간에 브로커를 둬가지고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개의 서버에 동시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하나가 이제 서버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서버를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로커한테 붙어가지고 이 ESP32 보드가 올리는 그런 모든 온도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서버에 이렇게 분산 저장하는, 동일한 데이터를 복사 저장하는 것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좀 이따 이론적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이 MQTT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 그러니까 즉 라이트 웨이트인데요.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즉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잘 돌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메시지 유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처리되도록 이미 검증된 프로토콜이고, 또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이 MQTT 프로토콜을 따르는 장치끼리는 서로 얼마든지 데이터 교환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1번식으로 우리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기와 이제 호환을 하려면은 좀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지만 MQTT는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표준에 따르는 식으로 구현을 하고, 또한 이미 표준화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러다 쓰면은 어떤 장치 간의 호환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MQTT 브로커 구조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빅데이터 세상이 되면은 결국 이제 데이터 많이 모으고 잘 저장하고 그런 것들이 큰 자산이 되는데, 이 빅데이터를 모으려면은 나 혼자서만 해서는 열심히 모을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기기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서로 표준을 따르면, 표준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을 따르면은 서로 기기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거를 쉽게 모으고, 또한 이제 분석하는 일도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가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이 1번과 같이 우리 스스로 ESP32에서 다이렉트로 저장하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MQTT라는 브로커를 이제 한 단계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1번 구조로 했을 때 또 그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생자로 또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선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일일이 다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구현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구현하고 나서 시험 동작하고 또 운영하는 중간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계속 또 반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또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으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시간을 그런 것에 낭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QTT 브로커 구조로 가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이제 이 MQTT 브로커라는 것이 하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MQT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QTT 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거의 약자는 이제 메시지 큐잉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메시지를 큐잉해서 텔레메트리 원격 측정하는 거죠. 이게 텔레메트리가 원격 측정이거든요. 원격 측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각 집마다 그 온수 사용하는 것, 상수도 사용하는 거, 가스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요즘도 이제 직접 가가호 방문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요새 추세는 뭐냐면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갖고 원격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격 측정 장치가 달려 있어서 네트워크를 타고서 인터넷이나 이런 그 장비망을 타고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텔레메트리를 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 바로 MQTT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 원격 측정 트랜스포트, 원격 측정한 값을 전송하기 위한 건데,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중간에 큐잉을 해준다. 이제 큐잉은 중간에 이제 버퍼링이나 이제 저장 같은 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큐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큐잉이라는 개념은 뭐 그렇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아니고,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원격 측정을 한 값을 전송해주는 그런 거를 어떻게 그 컴퓨터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 절차, 그 다음에 메시지 포맷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MQTT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QTT 프로토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퍼블리시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메시징 프로토콜이다.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메시징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단문 메시지, 여러분들 그 문자 하잖아요. 문자, 카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메시지로 쏴준다는 그 프로토콜이고요. 규약이고요. 퍼블리시 서브스크립션은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MQTT 브로커가 있고,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그 택배 운송 차량에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면은 이쪽에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퍼블리시라고 하고요. 여기는 퍼블리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택배 차량이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데이터, 내 택배가 제대로 오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브로커한테 뭘 하냐면은 서브스크립션, 구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이 뭔지 알죠, 그죠? 예,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 유튜버들이 요즘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면은 내가 새로운 동영상이 떴을 때 나한테 알림이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퍼블리쉬를 해주면 MQTT 브로커에 내가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으면 이 내가 구독한 정보가 들어오면 나한테 자동으로 알림이 와서 데이터를 전달받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 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MQTT 프로토콜입니다.